여러분 지금 손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거칠하지 않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크림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저는 28년간 이런 고민을 가진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환자가 제 모든 상식을 바꿔놨어요. 79세인데 피부가 60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시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집에서 홍시랑 꿀만 발랐어요. 그날부터 제 진료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울 북부 지역에서 28년째 고령 환자분들의 피부를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강민석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28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같은 겨울철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밤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거울을 보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고 손으로 만지면 거칠거칠한 느낌.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서 조금만 건조해도 갈라지고 따가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겨울만 되면 피부 건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고 밤에는 피부가 당겨서 깨는 경우도 많으시죠. 제가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처방해드려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아침 79세 정은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여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 전에도 오셨던 분인데 그때는 전형적인 70대 피부였어요. 건조하고 기미가 진하고 피부 톤이 어둡고 특히 볼과 이마 부분이 각질로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뵌 할머니의 피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다른 분이신가 싶을 정도였어요. 기미가 많이 옅어졌고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광대 부분이 60대 초반처럼 탱탱해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디 유명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시술 받으셨어요? 정말 잘 받으셨네요. 라고 여쭤봤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시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돈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냥 집에서 홍시하고 꿀을 섞어서 얼굴에 발랐어요. 홍시요? 꿀이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28년을 일했지만 홍시와 꿀로 이 정도 효과를 본 사례는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다른 제품도 함께 쓰신 건 아닐까 싶어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것만 쓰신 거예요? 다른 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건 안 쓰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짜 그것만 썼어요. 친구가 홍시팩이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신기하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바로 피부 측정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엔 분명 좋아 보였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측정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분도가 43%였습니다. 70대 여성의 평균 수분도가 21에서 23%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콜라겐 밀도도 측정해 봤는데 50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도 매우 튼튼한 상태였고요.
이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변화였습니다. 고가의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오기 어려운데 단순히 홍시와 꿀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봤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어떻게 바르셨어요? 그냥 홍시를 으깨서 바르신 건가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꿀을 얇게 얼굴에 펴 발라요. 그 다음에 홍시를 으깨서 그 위에 덧바르고 1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어요. 저는 그날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홍시의 성분, 피부에 미치는 영향, 꿀의 보습 효과 등을 샅샅이 조사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홍시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또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죠. 꿀은 어떨까요?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또 항균 작용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도 예방해 줍니다. 무엇보다 꿀의 점성이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열어줘서 그 다음에 바르는 영양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자 할머니가 하신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말 이치에 맞는 거였어요. 먼저 꿀로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열고 그 다음에 홍시의 영양 성분을 흡수시키는 방식. 저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은자 할머니만 효과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72세 서정임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도 홍시팩을 하고 계셨어요. 70세 문상길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남자 어르신인데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매일 아빠 어디서 시술했냐고 물어봐요. 인상이 부드러워졌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세 오선화 할머니는 극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겨울만 되면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였는데 홍시팩을 시작한 후로 피부 갈라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얼굴이 당겨서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자요 라는 말씀에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 네 분의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홍시와 꿀의 조합이 정말로 고령층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의사로서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겨울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고 피부과에 가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이 부에서는 정은자 할머니가 하신 방법의 정확한 순서와 제가 추가로 발견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홍시팩을 하는 시간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간다는 놀라운 발견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한가요? 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정은자 할머니께 여러 번 자세히 여쭈어보고 또 다른 환자분들의 방법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임상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정리하게 됐어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홍시를 얼굴에 바른다고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시는 반드시 완전히 익은 것을 사용해야 해요. 덜 익은 홍시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익은 홍시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물렁물렁하고 껍질이 거의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익은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에 가시면 홍시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 집에 떫은 감이 있으시다면 사과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두시면 이틀 정도면 홍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8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세안을 깨끗이 합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씻고 타올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서 닦아주세요. 이때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꿀을 준비합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꿀이면 됩니다. 비싼 꿀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짜 꿀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짜 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가라앉으면 진짜, 퍼지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꿀을 얇게 펴 바릅니다. 손가락에 꿀을 조금 묻혀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씻기 힘들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피부에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정도가 적당해요. 이 과정에서 꿀이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홍시를 준비합니다. 홍시 한 개를 그릇에 담고 숟가락으로 으깨주세요. 너무 많이 으깰 필요는 없고 덩어리가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때 홍시의 온도는 실온이 좋아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홍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꺼내두세요. 다섯 번째, 으깬 홍시를 꿀 위에 덧바릅니다. 손이나 붓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가 많은 부분이나 건조한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눈 주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눈과 피부는 너무 얇아서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12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 10분보다 짧으면 흡수가 덜 되고 20분 이상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었어요. 12분에서 15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셔도 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이 시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몸속에서 수분을 공급하면서 피부 밖에서도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특히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때 절대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고 홍시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세요. 여덟 번째, 타올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한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씻고 나서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팩의 효과가 피부 안에 잘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본 방법에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추가 팁은 팩을 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짜고 얼굴에 30초 정도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온도가 1에서 2도 정도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리고 홍시의 영양 성분이 더 깊숙이 흡수됩니다. 두 번째 추가 팁은 당근즙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홍시팩을 하기 30분 전에 당근즙 한 잔을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몸 안팎에서 동시에 작용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당근즙을 만들기 어려우시면 당근 1개를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추가 팁은 홍시에 다른 재료를 섞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귀리가루를 조금 섞으면 천연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홍시 성분의 침투율이 높아집니다. 귀리가루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또 레몬즙을 아주 조금 티스푼 3분의 1 정도만 섞으면 김이나 잡티를 옅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레몬을 섞은 팩을 한 날은 절대 낮에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레몬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을 섞으실 거면 반드시 밤에만 하시고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네 번째 추가 팁은 팩 후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겁니다. 홍시팩을 씻어내고 보습제를 바른 후 마지막에 바세린을 쌀알 한 톨 크기만큼만 손가락에 묻혀서 얼굴에 아주 얇게 펴 발라주세요. 바세린이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 증발을 98% 이상 차단한다고 해요. 그런데 바세린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쌀알 한 톨 크기, 아니 그보다 작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서 얼굴 전체에 펴 바르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홍시팩을 하는 최적의 시간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팩을 하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면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시간대를 지킨 분들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봤어요. 실제로 정은자 할머니도 매번 밤 9시 반에 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하는데 딱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아침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침에 해도 나쁘진 않지만 효과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홍시팩을 하기 전에 얼굴의 T존 부분, 그러니까 이마와 콧등에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로 가볍게 닦아주면 좋습니다. 올리브유가 피지를 녹여서 제거해주고 그러면 홍시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목과 쇄골까지 함께 발라주세요. 얼굴만 밝아지고 목은 어두우면 오히려 티가 나거든요. 홍시팩은 양이 충분하니까 목까지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홍시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과 홍시팩의 효과를 배로 올려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홍시팩 하다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난주에 한 환자분이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덜 익은 홍시를 사용하셨더라고요. 홍시팩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반드시 완전히 익은 홍시만 사용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덜 익은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심하면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홍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물렁하고 껍질이 거의 투명하게 비쳐 보이고 꼭지 부분도 쉽게 떨어질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단단한 느낌이 있다면 하루 이틀 더 익혀서 쓰세요. 두 번째, 레몬을 섞은 날은 절대 낮에 외출하지 마세요. 레몬에는 광감작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외선과 만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레몬을 섞어서 팩을 하셨다면 다음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발라주세요. 아예 레몬은 주말 저녁에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많이 바를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두껍게 바르셨다가 여드름이 여러 개 생기셨어요. 바세린은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에 살짝 묻는 정도, 쌀알 한 톡보다 작은 양으로 얼굴 전체에 펴 바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얼굴에 사용하세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홍시는 신선한 것만 사용하세요. 집에 있던 홍시를 3일 이상 보관했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상한 홍시는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시는 사용할 때마다 새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보관하실 거면 냉장고에 넣어서 2일 안에 쓰세요. 여섯 번째,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하루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효과를 훨씬 빨리 봤어요. 홍시팩을 하시면서 동시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팩을 하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매일 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씩 간격을 두고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홍시팩 후에 화장을 바로 하지 마세요. 팩을 한 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까지는 피부가 영양을 흡수하는 중이거든요. 이때 화장을 하면 모공이 막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홍시팩은 외출이 없는 날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꼭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시팩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홍시팩의 효과를 몇 배로 올려줄 수 있어요. 제가 정은자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홍시팩만 한 게 아니에요. 물도 많이 마시고
일찍 자려고 노력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홍시팩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시너지가 난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컵을 드세요. 500ml 정도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피부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물 마시는 게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병을 항상 옆에 두시고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면 됩니다.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겨울철 실내는 정말 건조하죠. 난방을 하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아무리 홍시팩을 해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 두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침실 습도가 중요해요. 자는 동안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세 번째 습관은 샤워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데 이게 피부를 정말 많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샤워 온도는 38도 이하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샤워 후에는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걸 3분 법칙이라고 하는데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3분이 지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번째 습관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홍시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 만에 피부 톤이 환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피부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스킨케어를 최소화하세요. 세안만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마치 우리 몸이 운동 후 휴식을 취해야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에 방 안 습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침대 옆에 물을 담은 머그컵을 하나 놓아두세요. 간이 가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피부 세포의 산소 공급이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식습관입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처럼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홍시팩으로 외부에서 베타카로틴을 공급하고 음식으로 내부에서도 공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드시면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안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홍시팩을 일주일에 3번, 최소 한 달 이상은 해보세요. 피부 세포가 완전히
새로 생성되는데 대략 4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해봐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정은자 할머니도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냥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부터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본인도 확실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실제로 홍시팩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72세 서정임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홍시팩을 시작한 지 2달이 됐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28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단순히 외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은자 할머니는 홍시팩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수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얼굴이 당겨서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까지 푹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요. 여러분,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잠을 잘 자야 피부도 재생되고 몸도 회복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피부 건조 때문에 밤마다 2-3번씩 깨곤 하셨는데 홍시팩을 시작한 후로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서정임 할머니는 외출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얼굴이 거칠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네 모임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요. 다들 얼굴이 환해졌다고 칭찬해요. 실제로 제가 서정임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와 2달 후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특히 목주름이 많이 줄었고 피부톤이 한 톤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70세 문상길 할아버지는 아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신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전에는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빠 많이 늙으셨네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빠 건강해 보이신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외모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관계도 좋아진 거예요. 문상길 할아버지는 요즘 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저녁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77세 오선화 할머니는 손주들의 반응이 가장 기뻤다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할머니 얼굴 반짝여요. 예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예쁘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오선화 할머니는 홍시팩을 시작한 후로 손주들이 더 자주 안기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전에는 피부가 거칠어서 애들이 볼에 뽀뽀하는 걸 싫어했는데 요즘은 먼저 안기러 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홍시팩의 진짜 효과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환자분들이 피부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삶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시팩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까요. 그런데 2주째, 3주째 되면 많은 분들이 슬슬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피곤해서 건너뛰자. 내일 2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 세포가 완전히 새로 생성되려면 최소 4주는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정은자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홍시팩 하는 게 귀찮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처음 2주는 좀 귀찮았어요. 근데 3주째부터는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저녁 먹고 뉴스 볼 때 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지금은 안 하면 오히려 뭔가 허전해요.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양치질 하듯이 세수하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시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 홍시팩을 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효과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어요. 제 환자 중에 3분이 함께 홍시팩을 시작하셨는데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경험을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끼리 홍시팩 모임이라고 불러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홍시팩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 꿀을 먼저 바르고 완전히 익은 홍시를 사용하고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하는 것. 이 순서와 타이밍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히 자고 가볍게 운동하는 것. 홍시팩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셋째, 꾸준히 하는 것. 일주일에 3번, 최소 한 달 이상.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28년간 수많은 고가의 시술과 제품들을 봐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수십만 원짜리 크림들. 물론 그것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비싼 시술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 15분, 홍시와 꿀로 내 피부를 돌보는 시간. 이 작은 습관이 몇 개월, 몇 년 쌓이면 어떤 시술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홍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흔한 재료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감을 피부에 좋은 과일로 여겼습니다. 한방에서도 감을 피부 재생에 사용했고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이 모든 성분이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9세 정은자 할머니도 변하셨어요. 77세 오선아와 할머니도 변하셨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장에 가서 홍시 몇 개 사시고 집에 있는 꿀 꺼내시고 오늘 밤 9시에 첫 번째 홍시 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후 거울을 보실 때 분명 놀라실 겁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때 느끼실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걸요.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영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홍시와 꿀로 여러분의 피부에 사랑을 주세요. 피부는 반드시 그 사랑에 답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피부 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와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